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 지나고 28일 토요일 날 출석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28일 검찰에는 대표께서 이미 이제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혼자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홀로 가시겠다는 뜻과 의지도 확고합니다. 28일 하루 출석하면 됐죠. 이것도 여론조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 때 실시됐던 MBC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는 응답은 39.9%고 적법한 검찰권 행사다,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응답이 48.6%예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오라고 하니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야당 탄압이고 이에 결연히 맞서겠다 이렇게 주장하시지만 국민 여론은 이것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민주당 내에서는 제대로 읽고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뭐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당의 이제 민주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여론조사의 추이들은 당이 쭉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아주 명확하게 계좌 추적을 통해서 돈이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말 바꾸기를 계속하는 범죄 혐의자들 이야기 말고 명백한 진술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황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이런 여론조사가 안 나오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특정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언을 하고 검사들을 뭐 60명, 70명, 80명을 동원해가지고 300군데가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들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의 신뢰성 자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여론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지금 해석을 정반대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검찰 조사가 문제 없다는 응답이 더 높은데 오차 범위 내죠. 예를 들면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예를 들면 계좌 지금 문제 있다라고 하는 39.9%도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상당히 높은 것이죠.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검찰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됐으면 저렇게 39.9%까지 완전히 완사이드하게 가죠.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진영 간 대립이 여론조사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2021년도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2023년 아닙니까? 해수로 3년째 지금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5만 가지 의혹들이 검찰발, 경찰발, 또 언론발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정도 되면 여론이 말하자면 완사이드하게 한쪽으로 6대4, 6대3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정치 보복이다, 정당한 수사다 이 답변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검찰 수사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검찰권이 상당히 좀 절제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남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영학 녹취록이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니까 1,300쪽 분량의 정영학 녹취록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걸 쭉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피의 사실을 흘린다든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영학 녹취록 1,300쪽 분량인데 이 부분을 또 언론에서 또 하나씩 분석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상당히 지금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더 아마 훼손할 가능성이 많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읽는 거는 이제 좀 주관적 해석이 뒤따르긴 하는데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뒤지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기보다는 오차 범위 내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높은, 그러니까 검찰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는 거에 많은 국민이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셨어요.
김두수 총장님도 지금 이 전재수 의원이랑 비슷한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보세요? 계속 변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지금 보니까 이제 언론이나 뭐 검찰의 일방적인 이제 제명을 붙이고 계속 소환하니까 예. 좀 더 이 그 정치 탄압보다는 뭐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그건 뭐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씩 최근에 상승해 왔고 예. 이런 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검찰발 그 일방적 발표와 계속 뭐 설 앞두고 소환 예. 이런 걸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이거는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어쩌면 검찰의 이런 편파 수사와 이런 그 행태가 예. 검찰 적폐로 다시 한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재명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의 적폐 리스크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 지지율도 그렇고요. 또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된 지지율 추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추이가 중요하다고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 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에게 불리한 쪽으로 추세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두 분의 해석은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제가 사실 좀 놀랐습니다. 우리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 소장님?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치 탄압 야당 보복과 예. 그럼 정당한 수사가 맞서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진영과 대결구도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이제 전재수 의원이나 예. 김두수 소장님께서는 이건 정말 이 정치 탄압 검찰의 압박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어떤 식으로 전달되든 간에 진영에 속해 있는 응답자보다는 예. 유권자보다는 결국 총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과 MZ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과 MZ 세대는 어떤 이 의견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사실이다 여부를 떠나서 수사를 제대로 받고 우리가 좀 정확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는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중도층과 MZ 세대는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정치적인 대응 또는 변호인과 한 명 예. 이 단촐하게 검찰 소환의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다이어그램을 그려서라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성남 FC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미래지구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예. 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도 그렇고 이 모든 관련된 공직선거 뭐 위반과 관련된 부분 예.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검찰이 주장한 내용 조목조목 그것에 대한 해명과 또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엇갈리는 민심 여론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위례 대장동 관련된 소환은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습니다. 28일 날 본인께서 토요일 날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검찰에서 이거를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가타부타 아직 입장 표명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소환 조사에 좀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 또 조정식 민주당 의원 얘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통상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그렇게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서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고 그 당시에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부 독재에 이어 이제는 검찰 독재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역사를 부정하고 공포 정치를 통치 수단으로 삼는 모습은 영락없는 독재의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퇴행과 국가 위기에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많은 게 무슨 검찰 잘못이냐 이런 얘기도 했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여전히 이제 기존 입장 망신주기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28일 날 오세요라고 얘기도 별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분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설 연휴 때 나왔던 또 다른 언론 보도는 이른바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공소장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으로부터 대장동 수익의 절반을 받는 쪽으로 그런 보고를 받고 정진상 씨로부터 받고 이를 승인해 줬다. 이렇게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제 적시가 됐습니다. 검찰은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확실한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검찰 수사는 진행이 되나요? 지금 보고 있는 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 이게 예. 이제 명절 동안에 많이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 내용은 법사위에서 요구됐던 내용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7일 검찰에서 정도 지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제출하게 된 건데 이것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설 밥상 민심에 올려놓기 위해서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합니다. 예.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 체포했을 때 해외로 유유히 도피해 있는 범죄자인데 그 예. 범죄자를 대한민국 검찰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설 밥상 민심에 올려놓기 위해서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오게 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 주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는 지난날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조국 전 장관 수사하게 되니까 가족을 이렇게 도륙하듯이 털어서 되겠느냐.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 아니냐라고 하면서 검찰을 악마화시키죠. 그래서 나온 게 서초동 집회고 검찰 개혁.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국민의 알 거리를 보도한 언론을 문제 제기하고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처럼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은 예. 이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만들어내거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압도적으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나왔던 일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예. 수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 내용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예. 오히려 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검찰을 향해서 검찰이 잘못된 거라고 규정을 짓게 되죠. 이런 일들을 가게 되는 순간 결국 양극단화되는 진영 논리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 그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다 줄줄이 유죄 판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건의 진실인 수사 상황에 집중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결론들을 내고 사건에 대한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상당히 많은 얘기를 쏟아내는 일들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합리적인 논거들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검찰이 수사만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이번에 소환 조사 가게 되면 지난번처럼 변호사 입회하에 써놓던 서면 진술서 내고 또 말을 아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녕 국민께 자신 있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밝히면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검찰로서는 뭔가 확실한 증거나 아니면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를 이제 결과적으로는 세 번째지만 이제 불기소 혐의가 된 그걸 빼놓고는 이제 벌써 근래에만 들어서 두 번째 연달아 소환이거든요. 검찰이 확실하게 증명을 해내지 못할 경우에는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 역풍이 불 텐데 그것도 감수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검찰 인사가 있고 나서 수사가 진행돼서 지난 정부에서 안 했던 부분 문재인 정부 때는 어디를 했냐면은 대장동 일당 김만배 유동규 이쪽 라인만 조사가 됐던 거예요. 정진용 김용 성남시장 라인은 수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하게 됐다. 맞는 거예요. 그거는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 왜 했냐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예. 그럼 검찰 입장은 검찰이 하고 주장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앞으로 법정에서 다툴 핵심적인 쟁점이에요. 예. 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보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검찰이 간접 증거든 직접 증거든 갖고 있을 거다. 그걸 토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 거다라는 것은 전제를 하고 이야기해요. 예. 또 하나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 탄압이라는 게 유효한 야당의 방패는 맞아요. 역대 모든 야당 이렇게 해야 돼요. 예.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이야. 정치 검찰을 동원해서 야당 탄압한다. 역대적으로 우리 국민은 다 야당을 지지해 왔으니까 예. 약한 사람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청담동의 동백아가씨급만 하더라도 이미 야당 지지자들의 70%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 정도 진영에서 저 정도 나왔다는 것은 당연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국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예. 이거 물론 책임도 이게 법정의 결정에 따라서 책임도 검찰이 지어야 될 영역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 지금 나오는 거 봐서는 그것보다는 적어도 검찰이 뭔가 아주 오랫동안 수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예. 조사했기 때문에 뭔가 갖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친문계열 의원들 또 행보들이 자주 읽히고 있습니다. 이원욱, 김종민 의원들이 주축이 되는 이른바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글쎄 공부 모임이랄까요? 31일 날 공식 출범을 하고요. 뭐 앞서 언론 보도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른바 사이제도 지난 18일에 공식 출범했죠. 정약용 선생이 이제
내려가 있을 때 네 가지의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어떤 공부했던 옛날 주막이죠. 예. 어쨌든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민주당이 제2의 조국 사태, 조국의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내부 성찰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께서는 친문계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그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다 친문계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친문계 활동은 지금 이재명 대표 측 또 이른바 친명계에 굉장한 반발을 사고 있어요. 이른바 청원 당원 논란도 있었고 괜찮은 거예요? 당이 지금 건강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이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 그러니까 장관들, 강요들 출신, 내각 출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출신들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길 같은 경우는 전화는 뭐 여기저기서 전화는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 모임을 그냥 정말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만든 부엉이 모임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만들자마자 바로 해체를 했어요. 오해를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정치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뭐 얼마든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하지 말자.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일절 뭐 공부 모임이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제 의원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근데 지금 이제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를 할 수도 없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올해 12월 달이면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임박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새로운 기풍을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려면 함께 고민을 공유하는 사람들, 의원들끼리 모여서 그 모임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 뭐 사람들 끌고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반대하고 누구와 대항해가지고 당의 권력을 포스트 이재명 이것은 아니다. 구도를 준비한다 그런 건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물론 이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리더십이 붕괴했을 때 그 리더십을 대체하고 대안 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어떤 계파 갈등 또는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모임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설 연휴 때 저희 MBN 시사 스페셜에 나와서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직전에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를 청와대로 모셔서 오찬과 격려를 하시고 또 본인이 매시던 넥타이까지 선물로 줬던 기억, 그 자리엔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대통령의 마음이었고,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미 제가 알기로 한 두어 번 이상 양산에서 두 분이 같은 시간을 보냈었고 여러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걸 보면 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님의 뭐 케미랄까요? 혹은 관계랄까요? 그게 가장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는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천원 당원 얘기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시끄럽잖아요. 이제 비명계 쪽에서 이 천원 당원들에 대해서 글쎄 그걸 폄하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명계 이른바 개딸들은 난리인가 봐요.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싸울 일인가요? 실제로 뭐 싸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정치 외곽에 있는 어떤 열렬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과도하게 자기들의 어떤 주장이나 개딸들이 문제란 뜻이에요? 아니 뭐 어쨌든 여기나 저기나 다 마찬가지로 여기나 저기나 이게 보면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의 현장 내에서 대면하면서 일을 풀어가는 정치의 분명한 현상이 있는데, 지금은 대면하지 않고도 정치를 풀어가는 여러 방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형식의 어떤 여론을 주도한다든가 이런 게 너무나 발전돼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즉각 언론이나 이런 데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요. 민주당은 어쨌든 뭐 저기 후계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가 정식으로 이렇게 선출됐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에 마땅한 예우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좀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했지만 그러나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넥타이 같은 걸 선물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